삼류복수 알리. 졸지에 혼자 아들을 떠맡게 되자 살 길이 막막해져 먼 남쪽 지방 누나네를 찾아가기로 하는데 이렇게라도 견뎌내는 삶에 익숙한 알리지만 어린 아들은 버겁기만 하죠. 그래도 바다에 왔으니 잠시 바다 냄새를 맡은 다음 누나네로 옮겨가는데 마트캐셔로 일하는 누나 풍족하지 않기는 마찬가지.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쌤한텐 훨씬 낫죠. 고모는 조카를 처음 봅니다. 낯선 곳,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금방 개들과 친해진 아들, 한시름 덜었죠. 킥복싱 경력으로 금방 일자리를 잡았는데 말썽 많은 클럽, 우연히 한 여자를 구했죠. 부상당한 여자에겐 다른 일행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주는데 다리가 무척 예뻤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호감이 갔습니다. 다친 손에 얼음이 필요해 그녀 집에 잠시 들렀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범고래 조련사. 집엔 동거인이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고 혹시 몰라 연락처를 남기고 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한 스테파니는 여느 날처럼 춤과 함께 범고래 쇼를 선보이고 착한 녀석들과 무사히 공연을 마쳤는데 흥분한 고래가 실내로 난입해 들어오고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스테파니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는데 순식간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긴 병원 생활, 상심이 깊어진 스테파니를 동거인은 찾지 않았고 벼랑 끝에 선 스테파니 친절했던 알리를 기억해내고는 연락을 시도합니다. 알리도 사고 소식을 TV로 봤습니다. 스테파니가 알려준 장소로 만나러 가는데 막상 눈으로 봐도 그녀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가질 않죠. 스테파니, 재앙과도 같은 변화를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 생활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고 그녀가 마주한 문제는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약간의 호의였죠. 막상 다리를 잃고 나니 약간의 친절.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죠. 태양빛 아래 산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리는 특별했죠. 아무런 대가 없는 선의의 행동. 담배를 말다 말고 알리 무심코 툭 던집니다. 놀리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밀어붙이죠. 사실 그것만큼 스테파니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을까요? 물이 좋아 수영을 했고 수영을 하다 보니 고래조련사가 됐습니다. 스테파니 어렵게 결심을 합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는 스테파니에게 이날은 커다란 도약이 날, 장애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선 날입니다. 첫걸음을 뗐으니 다음은 훨씬 쉽겠죠. 쪼그라든 마음이 활짝 펴지고 자신감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기분이 좋아진 스테파니. 쳐다보기만 해도 속상했던 신발과 옷가지들.
홀가분하게 정리할 여유가 생겼죠. 야간 근무 중인 알리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분증이 있습니다. 직원들 감시하려고 비밀리에 사장이 고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겐 부업이 있었습니다. 사설 격투기 시합 브로커였죠. 알리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돈이 궁한 알리 덥석 수락하죠. 스테파니를 만난 날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고 그녀도 관심을 보이는데 돈도 작고 다칠까 걱정된 스테파니. 하지만 간단히 일축하죠. 스테파니 굳이 시합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마르시알이 대전료를 챙겨오자 알리 출전합니다. 긴장되고 땀이 나죠. 고작 500유로를 벌자고 벌이는 일. 생각보다 손쉽게 이겨 스테파니는 안도하는데 돌아온 알리 잠시 후 또 토너먼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를 시합들이 계속됐고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이어지죠. 마침내 파이널 시합. 알리는 반칙으로 부상을 당했지만 결국 완력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보는 사람 애간장이 녹아내렸죠. 하지만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알리 말이 이해될 듯도 합니다. 대전료를 분배받은 알리, 알뜰히 아들을 먼저 챙기고 남은 돈은 누나에게 건넵니다. 스테파니는 불편한 생활에 점차 익숙해가고 알리 마트에서 마르시아를 돕다가 카메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휠체어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온 스테파니. 멋지단 말에 쑥스러워하는데 이젠 수영은 물론 산책도 가능해졌죠. 스테파니 진작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친은 없고 파트너만 있다. 솔직히 말하죠. 둘은 비밀스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서로에게 털어놓고는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알리 내친 김에 훅 더 들어가지만 일이 단순할 수 있나요? 하지만 순진한 거라 생각돼 싫지가 않았고 스테파니는 결심을 하고 준비를 마친 후 그 다음부턴 저돌적인 알리 분부를 고맙게 받들죠. 금방 실수를 깨닫고 알리 약속이 있다며 떠나는데 오퍼레이션? 얼떨떨해하는 그녀를 남겨두고 스테파니 알리 행동이 혼란스럽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스테파니 예전 활기찬 생활이 그리워져 이전 직장을 찾아가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오듯 트라우마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갑니다. 범고래는 아직 그녀 손길을 잊지 않았고 모든 게 예전 그대로 묵묵히 그녀 지시에 순응합니다. 이들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함께 웃고 떠들어도 여전히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 문득 알리가 그리워지죠. 자연스럽게 알리 가족들과도 친해집니다. 천진난만한 샘, 의족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번 만져보더니 아이다운 반응을 보이는데 몹시 귀엽습니다. 한편 알리 상대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벅찬 상대를 만났습니다.
간신히 이기기는 했는데 다음 상대는 더 강합니다. 노련한 파이터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 Maintenant, ça va pas, il va me tuer, le mec. 예상대로 알리가 감당하기엔 벅찬 상대.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이겨야 했죠. 결국 알리는 승리했고 뒤풀이를 하려고 셋은 클럽을 찾았는데 스테파니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알리는 춤을 슬쩍 권해보더니 혼자 플로어로 나갑니다. 행동이 야속하기만 한데 실컷 혼자 기분을 내는 듯 하더니 같이 춤추던 여자와 떠난다고 하는데 J'y vais, hein. Je t'appelle demain, ça va? À la prochaine, merci beaucoup.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속상하죠. 다음 날 둘은 다시 만났는데 밤새 잠을 안 잤는지 병든 닭처럼 졸고 있는 알리. 착잡합니다. 스테판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는데 Faut qu'on ait des manières. Un truc comme ça.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눈치. 스테파니가 수위를 높여가자 둔한 이 남자. 한다는 말이 Je suis OP. 깜짝 놀랄 만큼 단순한 남자. Tu me regardes comme ça. 웃음이 터져나오려 합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죠. 알리 직장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감시당한 걸 알아낸 직원들은 화를 냈고 알리도 한패로 몰렸죠. 잠수탄 마르시알 대신 스테파니가 매니저로 나섰습니다. 남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척척 맡은 일을 해치웁니다. 둘이 힘을 합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한편 감시 카메라 불똥이 알리 누나에게까지 튀었습니다. J'attends ici. 해고된 누나는 알리가 한패란 사실을 알게 되고 s'est levé pour me frapper. Fais virer ta 화가 sœur. 났습니다. Tu savais pas que tu lui foutais sur la patte, il savait rien. 한밤에 홀로 사라져버린 알리. 스테파니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제법 시간이 흐른 후 알리는 복싱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보고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매형이 샘을 데리고 찾아왔죠. Ça va? Ouais, toi. Qui? Tu m'énerves.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뒤 숙소로 돌아오던 도중 이번엔 얼음판을 만나 신나게 노는데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갈 때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죠. 미친 듯 달려갔지만 샘은 보이질 않았고 주위를 샅샅이 뒤지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알리 생전 처음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팔이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죠. 주먹이 부서져라 얼음판을 두들겨 끝내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엔 몰랐죠. 극한의 공포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뼈속 깊이 느꼈죠.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스테판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떠나온 게 뒤늦게 후회가 되죠. Et toi, ça va?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은 지금 무심했던 지난 세월이 몹시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위로받고 싶었던 알리. 소중한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죠. 샘은 건강하게 퇴원했고 스테파니는 다시 매니저 일을 맡아 알리는 챔피언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챔피언 벨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리. 이젠 잊지 못하죠.